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와 법을 공부하고 있는 영지쌤입니다. 개학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게 좀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우리 또 이번 주 일주일을 온라인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열심히 수업을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산관계와 법 중에 이제 불법 행위와 손해배상 처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좀 암기할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특수한 불법 행위랑 많이 연결이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그 부분이 또 이해가 가니까 이번 수업 잘 듣고 정리를 잘 해 놓으셔서 다음 수업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기를 바래요. 선생님 오늘도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해시킬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인데 이제 먼저 불법행위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먼저 불법행위는 자, 내모나 내모로 위협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말해요.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우리가 배웠죠. 자, 고의나 과실이에요. 고의나 과실.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준 사람은 그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민법 750조에 써져 있어요. 민법 750조에. 그러면 고의나 과실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물론 다 아실 거라 믿지만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면, 고의는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줄 알면서 과감하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부러 하는 거고, 과실은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한 행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주의나 실수를 말하겠죠. 물건을 이렇게 친구랑 주고받고 이렇게 던지면 사람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주고받을 때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공원 같은 데서 뭐 야구공이나 뭐 축구공 같은 거를 주고받으면 사람이 지나가다 맞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지나가는데 공을 찼어. 맞았어. 그럼 과실이 되는 거예요. 과실. 그렇죠? 그래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불법 행위라고 하고, 여기 보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요건이 있어요. 요건. 이거를 다 충족시켜야지만 우리가 그걸 불법 행위다라고 판단을 내리는데, 이 앞에 이제 생략된 뭐냐면 일반 불법행위, 일반 불법행위.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배울 특수한 불법행위랑 별개로 구별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특수한 불법행위는 뭐냐면 이 일반 불법행위 말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하는 것, 그런 게 특수한 불법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 또는 타인의 잘못을 내가 배상하는 것, 이 조건이 한두 개 정도 성립하지 않는 불법행위 이런 건데, 그 다음 단원에서 좀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오늘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을 좀 유치하지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강의를 잘 듣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은 가해 행위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만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해 행위가 위법해야 돼요. 위법성이에요. 위법성. 자, 위법성이라는 말은 법을 어겼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법이 금지한 행위, 법에 하지 말라고 한 것, 뭐뭐를 한 자는 얼마의 벌금,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법이. 그렇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런 걸 어긴 걸 말하는 거고, 좀 더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했다. 자, 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두 글자로 줄이면 법익이라고 해요. 법익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생명권 있죠. 생명권, 재산권, 그다음에 신체에 대한 것, 신체가 다쳤을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명예에 대한 것, 양심에 대한 것,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 다른 사람이 위법한 행동을 해서 내가 신체, 생명, 뭐 자유 이런 거에 재산 피해를 봤다. 그게 위법성이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법한 행위인데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쪼개져. 위법하지 않다라는 거야. 위법성이 조각조각돼서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는 맞는데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거는 위법성이 없는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형법에 가면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한 2가지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법성이 있지만 없는 걸로 판단해서 불법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첫 번째는 정당방위인데 보면 알겠지만 정당한 행위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그걸 방위하기 위해서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줄게.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밤에 퇴근하고 열심히 뭐 구충 수업하고 야자 감독하고 막 집에 가는데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선생님을 막 때려. 감독 와서 막 선생님 돈을 뺏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칼 들고 덤비고 막 몽둥이로 때리려고 하면은 그냥 맞아야 되나? 선생님이 뭘 운동을 좀 배웠고 힘이 세고 하면 저항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거. 깡패들이 때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 선생님이 같이 맞고 때리고 했어. 그럼 내가 깡패를 때리는 행위는 위법성이 있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보고 정당방위라고 보는 거야. 또는 선생님이 퇴근할 때 여러분들이 깡패를 만나서 돈을 뺏기고 있어. 불량배한테. 그러면 선생님이 가다가 오씨 우리 학교인데 불량배 만났네. 도망가자라고 뒤로 걸어가야 되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 뭐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돈 뺏지 말고 애들 보내줘 라고 했는데 선생님 뭐해? 하고 가던 길 가세요 하다가 선생님 공격해. 그럼 그런 것도 제압을 했어. 그런 경우는 제3자 여러분의 위험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운 거잖아. 그런 경우는 정당방위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긴급피난은 뭐냐면 긴급한 위험 상황이 닥쳤어. 그럴 경우에 이걸 피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큰 개 있잖아. 불독, 세포트, 사냥견 이런 거를 목줄을 감고 이제 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 개가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갑자기 개가 미쳐가지고 선생님을 물려고 막 달려들어. 어떻게 개랑 싸워야 되나? 선생님 개를 어떻게 이겨? 그렇게 큰 사냥개를. 그치? 그래서 막 도망을 갔어. 근데 걔가 너무 무섭게 쫓아와서 막 물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아무거나 확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세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다 보니까 문이 파손됐어. 다행히 이제 문을 닫고 걔는 못 들어오고 선생님은 안전하게 됐지만 그런 경우,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는 긴급 피난에 해당이 되죠.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내려오는데 그걸 피하려다가 어떤 물건을 또 파손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위법하지 않은 걸로 판단한다. 그 얘기예요. 위법성이 인정되는 예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인데 자, 우리 민법에서는 사실 고의나 과실을 따지는 게 그렇게 엄청 이걸 구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왜냐면 어찌됐든 그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거 맞는 거잖아.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손해를 입혔어. 그럼 배상하는 게 맞지. 그죠? 물론 이 고의 과실도 가려야 되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형법에 가면 이거는 이제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이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잖아. 구속도 해야 되고 막 감옥에 넣어서 일도 시키고 막 하잖아. 징역형 그런 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죄인지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서 고의나 과실을 되게 중요하게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때렸어. 또 죽였어. 그런데 일부러 계획해서 죽였냐 아니면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이 사람이 밀어서 떨어져 죽었냐 그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보다는 형법에서는 고의 과실을 좀 더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고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야 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손해의 발생이죠. 손해의 발생. 그런데 그 손해가 재산적, 물적 피해 또는 정신적 피해죠. 그래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위자료라고 그러죠. 위자료를 지급한다. 교통사고가 났어. 선생님이 운전을 가고 있는데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그 기차가 갑자기
서지 못하고 부주의로 핸드폰을 떨어뜨렸나 봐. 그거 주우려고 하다가 내 차를 박은 거야. 못 보고. 그럼 내 차가 파손됐잖아. 그럼 제가 되게 피해. 그리고 선생님이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겠죠. 뭐 허리가 아이고 목이야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신체적 피해, 병원 비용. 그리고 항상 쓸 때마다 룸미러, 차 안에 있는 뒤에 보는 거울이 있어요. 룸미러를 항상 너무 뚫어지게 보는 거 왜? 또 뒷차가 와서 박진 않을까? 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겠지. 그래서 그런 정신적 피해. 또는 교통사고가 좀 심하게 나면 운전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도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우니까. 또 그런 사고를 당할까봐. 그런 거에 대한 정신적 피해까지도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손해의 발생. 그 다음에 5번째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해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돼. 그리고 내가 발생한 손해가 저 사람의 가해 행위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돼. 증명이. 그래서 우리 차 사고가 나도 블랙박스에 누가 누구 차를 박았는지, 뭐 어떻게 박았는지, 몇 시에 박았는지가 다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의 차 운전 잘못 행위가 저 차의 파손을 일으켰다라는 게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야 되죠. 그래서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게 5번째 요건이고요. 네, 마지막 6번째가 여러분 책임 능력이에요. 책임 능력.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이게 법을 어긴 행위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분별 또는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아, 이 행위가 잘못됐고 저 사람한테 피해를 줬고 내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구나라는 걸 분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책임 능력이에요. 책임 능력. 그런데 여기 보면 책임 무능력자라고 되어 있죠. 자, 책임을 질 수 없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책임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어린아이겠죠. 어린아이. 그래서 뭐 명확하게 나이가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은 초등학생, 초등학교 한 저학년, 뭐 어린애들은 내 행동이 불법인지 이게 누구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위를 해서 누구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줬어. 그런데 얘가 뭐 그걸 물어줄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행위가 이게 돈을 물어줘야 되는 행위구나 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실제 TV에 나왔던 얘기인데 아이들은 어릴 때 왜 장난감 갖고 놀 때 뭐 덤프트럭 장난감, 뭐 포크레인 장난감, 뭐 아주 슈퍼카 있죠.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포르쉐 이런 차들, 멋진 차들 집에서 막 조그맣게 갖고 논단 말이야.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어.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걸 본 적이 없는데 어딘가 이제 아주 좋은 아파트에 놀러 갔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 자기가 맨날 갖고 놀던 그 초록색 람보르기니가 서 있는 거지. 한 3억 정도 했을 거야, 그 차가. 근데 그 이제 애가 자기가 늘 가지고 놀던 장난감 차가 실제로 이따만한 게 크게 있으니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차를 올라탄 거지. 그 앞에 본네트에 올라가고 지붕에 올라가고 막 앉아 있어보고 뛰어도 보고 막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됐겠니? 차가 슬프지만 구겨졌겠지. 뭐 기스도 좀 나고, 그지? 근데 알겠지만 그런 외제차는 기스 조금 나고 범퍼 갈고 뭐 도색하고 문짝하나만 갈아도 수백 수천만 원이 나가잖아. 그런데 그 아이, 그 어린 초등학생은 자신의 그 행위가 수천만 원을 물어줘야 될 행위라는 걸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결국 어떻게 돼야 돼? 책임 능력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 누가 물어줬을까? 슬프지만 아버지가 물어줬겠죠, 아버지가.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특수한 불법행위, 그렇죠?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잖아. 그런 경우에 어린아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책임 무능력자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심신상실자라고. 말이 좀 웃기죠? 심신, 몸과 마음을 상실,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병자 같은 경우는 치매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가족도 못 알아두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본인이 뭐 그런 걸 인식하고 행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의 행동은 자신이 위법행위를 한지 모르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가해행위, 이법성, 고의가시, 손해발생, 인과관계, 책임능력 이 6개가 다 성립이 돼야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는 거야. 이 중에 하나라도 성립이 안 되면 불법행위가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걸 외워야 되고 어떤 사례를 주어지면 이 6가지가 다 해당되는지를 보고 해당이 돼야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이건 대부분이 이제 사례로 나오거든. 그럼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됩니까? 당연하죠. 외워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쉽게 외우라고 그림 하나를 그려줄 텐데 조금 유치하지만 잘 듣고 여러분도 잘 따라서 그리고 꼭 외울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이제 좀 그림을 그릴 텐데 자, 펜 들고 따라서 그리세요. 자, 네모가 있는데 얘 이름이 얘가 책이야, 책. 이거 보는 책 있죠, 책. 눈도 있어, 이렇게. 눈도 있고, 이렇게 코도 있고, 이렇게 입도 있어, 입도. 그치? 얘 이름이 뭐라고? 책이야, 책. 얘를 의인화하는 거지. 책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목도 있고, 이렇게 손, 몸통, 다리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고, 손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손이 되게 특이해. 손이 아주 되게 특이해.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손이 가위란 얘기지. 선생님 봐봐. 손이 가위야. 책이야. 그럼 봐봐. 가위가 손인 책이네. 그죠? 다시 가위가 손인 책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가위가 손인 책이다. 그럼 여러분 벌써 다 외운 거야. 이 불법행위 조건 6가지. 왜? 가위가 손인 책. 물론 이거 고의가시는 좀 안 맞지만 갖다 붙이면 가위가 손인 책. 가해행위, 이법성, 고의가시, 손해발생, 인정관계, 책임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 3번만 따라합시다. 가위가 손인 책. 한번. 가위가 손인 책. 마지막. 가위가 손인 책. 불법행위 성립 요건 뭐라고? 가위가 손인 책. 가위가 손인 책. 됐죠? 좀 유치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래야 또 여러분이 또 공부하기 수월하고 빨리 외우니까. 우리가 뭐 서술형을 내지 않는 한, 그렇죠? 이렇게 공부해서 다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공부한 거 정리하는 의미에서 불법행위가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선생님 2가지 사례를 제시할 테니까 우리 가위가 손인 책에 맞나 한번 봅시다.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선생님 아는 사람이 지금 겪은 얘기인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혀가지고 본인 차는 섰어. 앞차를 보고 섰는데 뒷차가 뭐 딴 거 했나 봐. 뭐 핸드폰 했거나 뭐 얘기하다가 그랬는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 선생님 친구 차를 그대로 박은 거야. 멈춰있다 그랬지? 뒷차한테 박혀서 밀려가지고 앞에 서 있던 차까지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가 된 거지. 많이 다쳤어요. 많이. 좀 안타깝지만. 자, 이 교통사고 행위가 불법행위가 맞는지 보자. 가해 행위 있었잖아. 와서 차를 박았어. 그치? 이법성 법을 어겼지. 이 사람 선생님 친구의 신체를 다치게 했고 차도 재산도 망가뜨렸으니까. 그치? 고의가실 전방 주시 태만. 운전하는 사람 항상 전방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거잖아. 그러니까 박았겠지. 있었어. 그치? 손해발생 했잖아. 그쵸? 다쳤고 차가 망가졌고. 그치? 인과관계 있지. 다쳤으니까 다쳤고 차가 망가졌겠지. 그리고 책임능력 어른이니까 운전면허도 있고 책임능력이 있겠지. 그 6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는 거고 손해발생을 해줘야 되는 거고 손해 배상은. 그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 그 정치화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탐구활동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마트 사장이 자기네 가게에 손님을 많이 오게 하려고 경품행사 했어. 경품행사. 그래서 자기네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영수증 주잖아. 그 영수증 뒷면에다가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런 거 적어가지고 한 달 뒤에 구매자들한테 받은 영수증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등 뭐 자동차 한 대, 뭐 2등 뭐 1,000만 원, 3등 뭐 금팔찌 막 이렇게 행사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막 와서
물건 사고 영수증을 막 넣겠지. 자기 이름 전화번호 막 쓰고 그치? 그래서 회사가 끝나고 이 마트 사장이 그 경품행사에 응모한 그 영수증 뒷면을 쓰였던 개인 번호를 바탕으로 해서 그 모든 그 소비자들의 전화번호와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를 팔아버린 거야. 건당 얼마씩 받고. 아주 나쁜 애미야. 동의를 받지 않고 팔았잖아. 그쵸? 그랬더니 그 소비자들한테 보험회사, 뭐 증권회사, 뭐 대출업체 뭐 이런 데서 계속 광고 홍보성 전화가 오는 거야. 문자가 오고. 그래서 시달렸겠지. 그럼 이것도 가해가 선인칙에 해당하나 보면 되잖아. 가해인이 있었지. 개인정보를 넘긴 행위. 그치? 위법성.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는 그 법을 어긴 거잖아. 그쵸? 개인의 정보 다긴 것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넘겼으니까. 고의가실. 일부러 넘긴 거지. 돈 벌려고. 그치? 손해발생 했잖아. 실패문자에 시달리는 거. 그치? 인과관계. 그걸 팔아넘겼으니까 업체에서 전화가 왔겠지. 책임능력 어린이니까 있는 거야. 그래서 마트 사장도 가위가 선인책에 다 해당이 돼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오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어요. 자, 마무리 다시 한번. 불법행위 성립 요건 6가지 뭐라고? 가위가 뭐? 손인? 채. 됐죠? 절대 안 잊어버리겠지?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당일도 나서 수고 많이 하셨고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교실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